네, 요즘 들어 당뇨 환자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당뇨가 화제에 오를 때도 적지 않고요. 당뇨 환자가 많다고는 하지만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당뇨 환자 60%가 정작 당신이 당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당뇨병이 무서운 건 당뇨병 그 자체보다 합병증입니다. 특히 당뇨병의 합병증은 환자가 눈치 못 채도록 아주 조금씩 파고든 후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네. 하지만 또 당뇨병이 합병증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는요, 이미 합병증이 벌써 많이 병이 진행된 거잖아요. 네. 때문에 몸의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가 없어도요, 당뇨병은 반드시 제때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당뇨의 치료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최수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주제는 당뇨입니다. 당뇨는 치료가 쉽게 되는 질환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민간에서 이용하는 치료법도 어느 조사에 의하면 155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의 원인부터 치료법, 관리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정상이 나고 당뇨인 간의 혈당 조절 기전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 그렇죠. 네. 당뇨병 환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굉장히 힘들어하죠. 네. 관리하기도 힘들다 그러고 합병도 오고.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당뇨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들어요. 당뇨 원인을 잘 알면 누구든지 잘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당뇨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니까요. 정상인은 음식은 소화가 되고, 여기 이제 소화가 되고, 이제 소화되면은 포당으로 바뀌어가지고 피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포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 원이거든요. 영양소 아닙니까? 네. 이 영양을 먹게 줬는데, 이 영양소는 그 다음 단계는 췌장이나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건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췌장 나오는 인슐린이 제일 중요하죠. 그게 동화장인데, 그 음식 먹으면 소화되고 동화가 일어나서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당뇨병은 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췌장이 망가져서 췌장 중에서도 인슐린 나오는 췌장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안 돼서 인슐린이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니까 동화장이 적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을 먹거나 소화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사용할 포도당이 사용 못하니까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고혈당이 되게 되고 자기 몸에는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없으니까. 그래서 힘이 빠지게 되고 결국은 급기야는 힘 빠지면 에너지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살 자신을 녹여가지고서 포당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 몸의 사이즈가 줄어들고 그게 파괴현상이죠. 그게 합병증 오게 돼서 사망이 되는 것이고 피 속에 포당이 높아지니까 소변으로 포당이 많이 나가서 요당이 많이 나오고 이런 병이 돼요. 원인은 바로 췌장에 나오는 요 동화장이 안 되는 요 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인슐린 부족이 당뇨병 원인입니다. 네, 사실 당뇨병 하면 만성 질환을 많이 떠올리시고요. 좀 평생 꾸준히 관리하는 병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혈당 관리 관련해서 좀 어떤 치료 방법을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네, 정가 치료 방법은 이게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인공 치장기 치료 방법 혹은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인데 아까처럼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에 의해서 동화장이 안 돼서 혈당 높아지는 병인데요. 이게 인슐린 나오는 것이 하루 종일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식사 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식간은 적게 나오고 점심 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저녁 때 많이 이렇게 식간은 적게 나오죠. 그 당뇨병 요것처럼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게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에 이제 인슐린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슐린을 이런 식으로 공급하거든요. 패턴이 안 맞죠. 그래서 이때는 저혈당 올 거고 앞에는 고혈당이 오겠죠.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치료하지 말고 정상 체자가 똑같은 기계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공급해주면 이것처럼요. 이렇게 파란 것처럼 똑같이 공급하게 되죠. 네. 이게 이제 정상이죠. 똑같이 공급해주면 정상과 다른 점이 없어지게 되니까 당뇨병 치료도 잘 되고 또 완전히 낫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펌프는 바로 조그만 기계입니다. 예, 이 기계가 37년 전에 나왔어요. 37년 나와가지고선 한 55g짜리 한 달걀 하나의 무게를 달고 그 안에 인슐린 들어있어 인슐린이 조그만 튜브를 통해서 아주 작은 바늘 수술도 아니고 시술도 아니고 그냥 반청만 붙이면 되는데 그 조그만 바늘 아주 조그만 침을 통해서 우리 피 속으로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가죠.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공치장기 치료입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아까 원인에 많은 치료니까 옛날 치료가 많이 다른 점이 있죠. 네. 네. 예, 인슐린 펌프 치료로 정상인의 인슐린 분비량과 거의 일치하는 분비를 나타낼 수 있게 하겠군요.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이 왜 어려운지 또 인슐린 펌프를 치료로 하는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당뇨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 인공적으로 인슐린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펌프 치료로 좋아진 사례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인슐린 펌프 치료해 가지고서 아무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까지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당뇨가 6개월 됐는데 먹약 치료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슐린 펌프 치료로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당에서 6.8에다 6.4, 6.3이 되고 2년 후에는 아무 치료 없는 상태. 그러니까 병이 난 상태가 된 거죠. 네.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봤더니 췌장 기능이 처음에는 뭐 한 작게 났죠. 5. 얼마 나는데 6.19, 7.57까지 점점 췌장 기능이 회복하는. 그래서 아까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게 당뇨병인데 췌장 기능이 점점 회복하니까 이제 7 정도 되면은 아무 치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아무 치료 안 하는 상태가 되고 식사도 잘 먹게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 환자도 이 과거력이 22년 동안인가요? 잘 안 보이는데 하여간 상당히 오랫동안 2년 동안이나 있나요? 됐던 분인데 근데 20년 동안이군요. 당뇨병을 복용했는데 불행하게도 신장 합병증이 왔어요. 당병뇨도 있고. 네.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했더니 3년 후에는 치료를 안 해도 혈당 식사를 잘 먹고 해도 완전히 난 상태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왜 그랬느냐. 아까도 말씀한 대로 당뇨병의 원인은 췌장 기능이 떨어진 건데 췌장 기능을 쭉 봤더니 맨 처음에 아주 작았었는데 췌장이 회복해가지고 굉장히 증가했죠. 그 다음에 기계 띄고 나서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기를 뗀 거죠. 그래서 인슐린 들어간 양도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인슐린 아무 필요 없는 상태, 제로까지 돼가지고 아주 건강에 잘 아무런 치료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죠. 네.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서 혈당을 조절한 두 사례를 봤는데요. 또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네, 나이나 평소 질환, 또 그리고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혈당 조절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췌장이라고 했는데 일반인과 당뇨 환자의 췌장은 좀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죠. 상당히 다르죠. 이 당뇨병의 원인은 뭔가 이제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데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은 당뇨병 아닌 정상인의 경우에는요, 저렇게 정상 췌장의 경우에는 췌장 안에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네. 그런데 가득 차 있네요. 네. 그렇죠. 꽉 차 있고 이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소화 애결되는 췌장과 이렇게 옆에 빨간 건 소화되는 췌장이고. 네. 그런데 당뇨병 환자의 췌장 혐의관 사진을 보면 그것도 파괴돼 버렸어요. 이렇게 완전히 파괴됐죠. 바로 요거 하나가 당뇨병 원인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을 건강해 하는 것이 당뇨치료 원칙이 되는 거죠. 이게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의학적으로는 베타 세포라고 하죠. 베타 네, 세포의 베타 세포들이 섬이 많이 정상인은 또아리가 명확히 돼 있고. 예, 이렇게 잘 구성 잘 돼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정상인의 췌장과 당뇨 환자의 췌장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서 인슐린 펌프로 췌장의 기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죠. 인슐린 펌프 이후에 췌장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예. 이게 그 유럽 당뇨병 학회의 보고에서 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보면은요,
이게 750명에 대해서 4년 동안 인수펌프 치료를 했더니요. 첫째 하나는 같은 포도당을 줬을 적에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량 보면은 계속 4년 동안 계속 증가하죠. 네. 계속 증가합니다. 이거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병이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당화혈색소인데 당화혈색소는 3개월 혈당의 평균인데 7에서 6.5로 거의 정상화돼 버렸죠. 항상 정상되고. 그래서 혈당도 정상화되고 췌장을 회복한다. 그것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당뇨병 원인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이 전 세계 의사들이 알게 됐죠. 네. 인슐린 펌프 치료하고 나서 나온 췌장의 기능입니다. 네. 네, 이렇게 수치를 통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 후 췌장 기능도 회복되고 또 혈당치와 당화 혈색소 수치가 낮아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네, 혹시 현재 당뇨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당뇨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한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시청자 한 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희 아저씨가요, 네. 저녁에 술을 드시고, 이래 당뇨약을 같이 먹더라고요. 그게 간에 혹시 무리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네, 네. 술과 당뇨병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술 먹으면은 뭐 간에 많이 피해가 되는데 당뇨약도 간을 많이 나빠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술 먹으면은 저혈당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간에 작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혈당 약까지 먹으면 저혈당도 심하게 나오는데 좀 이론적으로도 위험하고 사실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거죠. 예, 당뇨약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혈당은 떨어지지만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도 많이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심하면은 저혈당 쇼크까지 올 수 있겠군요. 올 수 있죠. 네. 밤에 잠자다가 네. 저녁 때 네. 그런다면은 아주 그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하고 당뇨약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어떻게 네.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절대 이제 다음부터는 당뇨약 드실 때 술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하나 받았고요. 계속해서 이제 기존에도 또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좀 약이 있는 것으로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있죠. 네, 네. 약과 기존에 설명하신 인슐린 펌프 치료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많은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환자들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불만이 있죠. 하나를 먹다가 두 알 먹다가 점점 안 낫는다 그러고 한번 그림 보시죠. 우리 실제로 많이 관찰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당뇨 치료에는 약을 많이 쓰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한 알로 아주 작은 양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두 알, 세 알, 네 알 이렇게 증가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서 그렇게 나중에 합병증 많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은 낫지 않는다. 당뇨병은 친구처럼 살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먹량이 증가하니까 먹량이 증가한다고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이 망가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망가 합병증 오는 거죠. 이게 뭐 문제가 있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데 보면은 인슐린 펌프도 인슐린 약을 쓰는데 인슐린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네. 계속 줄어드니까 나중엔 제로까지 떨어져가지고 아무 치료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 완전히 낫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발표되고 있고 그래서 이 경우는 좀 다른 거죠. 먹는 약이랑 다른 방향으로 나니까 우리 몸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인슐린 펌프 치료할 적에 혈당치를 보면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혈당치가 왜 초록색이 옛날 치료할 때고 이거 인슐린 주사할 때입니다. 보면은 네. 아침, 점심, 저녁 식전, 식후, 잠자기 7번 혈당치가 200 이상인데 인공치장이 바뀌니까 전부 다 150이나 떨어졌어요. 거의 대부분. 당화혈색소도 보니까 10년 동안 보니까 같은 9%인데 인공체질환 그룹은 7% 떨어져가지고 계속 유지되는 혈당치도 잘 조절된다는 것이 전 세계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예. 네.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췌장을 쉬게 하고 그 사이에 췌장 기능이 복구하기를 기다리는 거군요. 회복하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원인 없애게 네, 하는 네. 거죠. 네. 네, 오늘은 당뇨란 무엇인지 또 당뇨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한 상담 전화가 늘 열려 있습니다.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교수님 계시니까 한번 직접 말씀 나눠보시겠습니까? 예, 제가요, 당뇨병으로 콩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인공 투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되면은 인공 신장을 안 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하여간 이거 신장이 망가질 정도로 당뇨 부치가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참 안 됐습니다. 원래 인공치장 달면은 신장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 뭐 이때까지 어떤 치료를 하고 계셨는데요? 뭐 당뇨 치료도 하고요, 투석도 하고 이랬습니다. 아, 그래요. 투석은 이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대신하기 위해서 투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합병증이 좀 많이 발전해가지고선, 치료를 이제 우리가 물어본 건데요. 그래서 신장 이식수도 할 수 있고, 혈액 투석도 투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이 그렇게 합병증 오는 거 왔다는 것이 불행한 거고, 당뇨병은 치료하면 합병증 온다는 거 알았는데 그 치료를 했다는 것이 좀 저로서는 의사로서는 조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의료 정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하여간 좀 일찍 했으면은 혈액 투석 안 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했으니까 할 수 없고. 그리고 인슐린 펌프 달면은 우리 환자 중에서 혈액 투석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한 환자가 있는데 많이 건강해지죠. 다른 부분 굉장히 건강해지니까. 근데 이제 아주 초기 때는 어느 정도 좋아져 가지고 혈액 투석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굉장히 많이 나빠진 상태니까 신장이 회복되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신장 말고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건강 상태 유지돼 가지고 지금 치료하는 치료보다 훨씬 더 좋은 치료가 되죠. 신장이 나빠진 것은 당뇨병 치료를 합당한 당뇨 치료를 할까 보니까 좀 더 좋은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거죠. 네. 네. 지금이라도 하시면은 몸은 좀 건강해지죠.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환자의 의학적인 진찰 내용을 전화로서 진단 내리는 게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담당 주치의분하고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치료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환자마다 좀 예후가 다르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시청자 무료 전화 상담 잠시 후에 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당뇨의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오늘은 당뇨를 주제로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당뇨를 관리하기 위한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당뇨하면 가장 무서운 게 합병증이죠. 네, 조금 전화 네. 주신 네. 분들도 그렇죠.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네, 다른 질환도 합병증이 나타나지만 당뇨의 그렇죠.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당뇨병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 당뇨병 자체는 괜찮지만 합병증이 오니까 무섭다 그러는데 이게 합병증이 왜 오는지 잘 알면 또 막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당뇨병의 합병증이 뭐냐면 온몸이 다 오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당뇨병이라는 것은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 공급이 전 에너지 공급이 바뀐 거니까 온몸이 다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니까 파괴되는 거죠. 지금 저기 그런 거 보는 것처럼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 가지고서 눈에 망막증 와서 실명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합병증이고 네. 잇몸 질환이 와서 이가 다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치주 질환 때문에. 신경 합병증 와서 손발이 쑤시고 아프고 잠 못 자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맥경화증 때문에 뇌혈관 장애가 와가지고 중풍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상당히 많아요. 그 신장에 들어간 혈관이 망가지니까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증이 상당히 많이 오게 되고, 금방 말했는데 투석하는 사람처럼 신장을 망가뜨려가지고 혈액 투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게 이제 당뇨치라면 그다음에 이제 족구병원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에서는 이제 무서운 게 이제 족구병 오게 되면은 네. 이게 장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네. 교통사고도 교통사고도 훨씬 많고, 상당히 이게 치료를 처음부터 잘해야만 이런 것을 합병증 예방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제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가지고선, 시력장애자가 되는 거죠. 네, 실명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명한 사람 굉장히 네. 많아요. 그 실명의 원인이 태어날 적에는 시력장애가 아니었는데 괜찮았는데 후천성으로 실명되는 것이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뇨병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생활질이 굉장히 떨어지니까요. 또 보시면은 금방 얘기한 대로 바로 옆에는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만은 혈액 투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투석실의 약 70, 80%가 당뇨병 때문에 심장이 나빠진 경우니까 당뇨병은 정말 잘 알고 합병 예방에 잘 치료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제 당뇨 자체로도 관리가 필요하겠지만요. 이렇게 신체 곳곳에 무서운 합병증을 불러오는 만큼 당뇨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지금 당뇨의 그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청자분이 전화를 주셔서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네, 교수님과 한번 직접 상담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 말씀 주세요. 예, 우리 저희 아저씨가요, 나이는 73세인데요. 네. 네. 근데 저거 뭐고, 당뇨 약을 먹는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요게 펌프 치료법이라는 거, 그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좋죠. 이게 치료 방법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환자들이 잘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나이가 좀 먹으셔도 효과를 많이 보죠. 우리가 이 인심 펌프 치료한 게 전 세계적으로 37년 됐는데 상당히 네. 많은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나이 관계없이 아주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럼요. 네. 단 좀 잘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죠. 네. 네, 예, 어떻게 네. 치료를 받게 되면은 계속 또 그 훈련 과정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인식펌프 사용법도 알아야 되지만은 두 번째는 자기 몸이 바뀌니까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전문 치료하는 클리닉에서 전문 교육간호사나 의사한테 잘 보면서 인슐린 양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사람마다 다 맞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네. 일주일에 2주 정도 교육과 훈련 또 맞춤 때문에 인슐린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번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문의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합병증이 걸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자, 소개해 주셨던 당뇨 치료법인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서 합병증의 위험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흥분했죠. 흥분하고 네. 있고 많은 의사들이 인슐펌프 치료를 선택하고 있죠. 이 세계적 유명 연구 결과가 있는데 DCCT라고 당뇨 조절 합병증 연구입니다. 저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1,441명의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720명, 720명씩 기존의 치료 방법은 720명, 인슐펌프 치료한 건 720명 해가지고 10년 동안 합병증 오는 걸 조사해봤거든요. 그게 굉장히 대단히 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가장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 보면은 망막증, 신장 합병증, 신경 합병증이 기존의 치료 방법에 비해서 인슐펌프 치료한 경우가 10년 후에 보니까 60%가량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증이 없어졌다는 그 정도 안 온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 당뇨병 합병증은 당뇨병 자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방법, 그러니까 혈당 조절을 잘하면 안 온다는 것을 확실히 밝힌 거죠. 네, 아까 또 전화 주신 분도 계셨잖아요. 신장 그렇죠. 투석기를 그렇죠, 네, 그렇죠. 이용하시는 이분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 아까 신장 합병증이 이제 심하게 온 거고 네. 그 전에 그렇게 되게 하면 그것이 신장 합병증을 안 올 수가 막고 있는 거죠. 정상화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당뇨 치료는 좋은 치료 방법을 환자들이 알아올 권리가 있으니까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인슐린 펌프 치료가 합병증을 절반 혹은 3분의 2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 당뇨를 호전시킨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네네. 이게 우리가 이제 세계 당뇨병 학회도 다 보고된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환자도 제가 눈이 좀 안 보여서 근데 이게 과거 경력이 8년 동안 8년, 네. 먹는 치료를 계속했는데 보세요. 먹는 치료했더니 눈의 망막증, 말초신경장애, 또 신장에 콩팥에 당합병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 이 좋은 치료를 선택을 해가지고 인슐린펌프 치료를 했습니다. 이 환자 이 얘기는요. 네. 인슐린펌프 치료했더니 25개, 2년 정도 되니까 증상이 마저 완화돼서 아무 치료 없게 된 거죠. 그 환자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보면은 아까 혈당이 높은 합병증 오니까 혈당이 맨 처음에 굉장히 높았거든요. 당뇨혈소가 정상으로 높았는데 인슐린펌프 치료하니까 정상으로 됐어요. 네. 정상 치료한 다음에 25개월 후에는 기계를 뗐는데도 인슐린펌프 떼었고 식사도 잘 먹고 있는데도 당화혈소가 계속 정상을 유지하고 있죠. 네. 그럼 이 환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당뇨병 원인인 췌장을 기능을 보니까 증가했죠. 인슐린펌프가 증가했고 그게 인슐린이 많이 나오니까 자기 췌장에서 인공췌장의 인슐린이 떨어져가지고 정상화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합병증도 많이 좀 완화가 되나요? 같이? 그렇죠. 네. 저는 그 합병증들이 없어졌죠. 저 환자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이 환자도 보니까 10년 동안 먹는 약을 치료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환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 저림이 오고 신경합병증이죠. 눈에 망막증, 합병증 와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치료 방법을 바꿔보자 그래서 인슐린펌프 치료를 바꿨더니 6개월 후에는요.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됐는데 왜 이렇게 건강이 됐냐? 인슐린펌프도 띄고 나서 그 건강 상태 유지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중간에 췌장 기능이 회복했죠. 그리고 혈당치도 정상화되고 기계 띄고 나서 또 당뇨도 계속 정상화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원인인 자기 췌장이 회복했으니까 인공체 들어간 인슐린 양은 줄어들어 가지고 완전히 정상화된 경우죠.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당뇨병 학회에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처럼 인슐린 펌프 치료 사례를 자료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례는 예후가 비교적 좋은 사례로 환자분의 나이와 평소 질환 그리고 또 치료 시기에 따라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예, 제가 아까 전화 드렸는데, 네. 그 아저씨가 술을 좀, 당뇨가 있는데 술을 좀 많이 드시거든요. 네. 예. 근데 술을 먹고 집에 와서 꼭 밥을 먹고 또 당뇨병 약을 먹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당뇨병 약을 술 먹은 날 먹어도 되는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똑같은 분이시구나. 네네. 그렇죠. 이게 술 먹으면은 술 자체가 혈당을 좀 떨어뜨려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 술 먹으면은 이제 간이 많이 나빠지는 거고 나쁠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제 먹는 약도 간에 많은 그 해를 끼치거든요. 저혈당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술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왜 술을 그렇게 잡수시는가 물어본 건 좀 많이 먹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게 당뇨병의 합병증은 신경합병증이니까 우리 환자 보면 그 술 먹으면 약간의 마취작용이 있으니까 좀 안 나빠서 술 먹게 되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닌가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치료 방법을 하면은 몸이 좋아지니까 술도 안 먹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니까 확실히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술 먹고 약 먹는 거는 2배로 좋지 않죠. 네. 조금 전에 이제 전화 주신 분 또한 남편분에 대한 걱정들이 다들 그렇죠. 크신데요. 걱정이 많죠. 네, 많죠. 아무래도 꼭 약을 먹을 때는 술하고 같이 먹으면 무엇보다도 좀 간엔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자제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당뇨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또한 정말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네, 남편분에게 잘 말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전화상으로 저희가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네, 당뇨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계속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당뇨병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인슐린 펌프 치료와 기존의 다른 치료와 네.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예. 한번 보시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치료니까요. 한번 그 그림 보시면 먹약 치료할 적에 보면 당화 혈색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상당히 적어요. 네. 1.5% 정도 이내죠. 네. 20번 치료하면은 그것이 아주 6%까지 아주 떨어지니까 또 네. 효과가 굉장히 좋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 지금 먹는 약을 먹을 적에는 당화 혈색소라는 게 혈당치인데요. 처음에 7% 시작할 때일지라도 15년 되면은 계속 올라가죠. 그 당뇨 치료의 목표는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 6%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먹는 약을 먹고 있으면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합병 예방하지 못한다는 게 증명이 돼 있죠.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먹는 약을 먹을 적에 보면은 체관 기능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씩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혈당치가 더 올라가겠죠. 인슐린 적게 나오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췌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점점 더 자극해야 되니까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다가 세 알 먹다가 네 알 먹다가 나중에 너무 췌장이 망가지면 외부에서 인슐린 주사를 받게 하는 점점 더 치료약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되죠. 네. 그런 것들이 먹는 약의 치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에 따른 혹시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펌프 치료에 대해서 부작용이요. 네.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할 적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뭐 지금 37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없다가도 볼 수 있지만은 아주 적게는 가는 바늘이 피부에 꽂혀 있으니까 이게 여기 위생 처리를 잘못하면 염증. 약간의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뭐 항생제 쓰면 금방 나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꼭 필요한 그런 치료가 되는 거죠. 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닥터큐 내 몸을 말한다. 네, 최수봉 교수와 함께 당뇨를 앓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상담 시간 가졌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3부에서는 허리 통증을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